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제 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 한국에서 맞이하는 2022년도 추석이 며칠 후에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을 간단하게 글자풀이로 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추는 가을 추자에다가 저녁 석자가 돼서 추석이라고 해서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 추자는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한국의 사계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사계절은 한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해서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한자어로 춘하 추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하 추동인데 이 추석은 가을 추자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 내에 있는 명절을 우리는 추석이라고 합니다.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냐면 우리가 페스티벌을 하는 이렇게 영어로 설명을 해도 됩니다. 계절 중에 가을에 해당되는 하나의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추석 때에 한국에서는 풍습으로 자기의 선조들 묘를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가족끼리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고향에 모여서 또 서로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자기 선조들의 미담 아름다운 얘기도 나누고 서로의 앞으로의 갈 길 미래도 얘기하는 이러한 그 명절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고속도로가 기차가 다 막힙니다. 왜냐하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되고, 이 가을 추자는 이 한자로 보면은 이 벼가 벼 화자에다 불화가 붙어 있는 이런 단어가 되는데, 한국의 가을에는 햇빛이 짱짱 내리고 하늘은 맑고 그다음에 천고마비라고 해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이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봄에 뿌린 씨앗은 또 가을에 수확을 거두고, 그다음에 과일들은 또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이러한 시즌이 돼서 가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단풍이라고 하는 그 저희가 듭니다. 겨울에는 가을에는. 그래서 파랗던 이런 잎들이 붉은 잎으로 또는 노랑 잎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을 소개를 해드렸고, 추석 때에는 또 우리가 송편이라는 것을 떡을 만들어서 가족들끼리 나눕니다. 그 송편에는 또 깨가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말하자면은 콩으로 만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 추석에 송편을 먹을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석의 소개가 끝나서 이번에는 듣기 연습 중에서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어느 장소를 물어보는 이러한 저기를 듣기를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듣기 중에서 그다음에 제가 여자와 남자가 두 사람이 출연을 하는데 여자가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20번 자리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영화표 좀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대화 중에서 다시 한번 제가 듣기 연습을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20번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예요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영화표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표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표냐 하면 영화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물냐면은 20번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자, 20번 자리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영화표를 나왔습니다. 영화표가 나왔다고 하면은 어느 장소에서 이런 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듣기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은행이 나오고 그다음에 은행이 나오고 공항이 나오고 영화관이 나오고 도서관이 나옵니다. 자, 은행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은행은 뱅크입니다. 뱅크에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기관이 은행이고, 공항은 에어포트, 비행기가 뜨고 앉는, 소위 얘기하면 이륙하고 착륙하는 이런 장소가 공항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은 책을 빌려주고 책을 읽는 이런 장소가 도서관입니다. 영어로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여기서 여자와 남자가 대화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듣고 이때 이 장소는 어디였을까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영화표라고 나옵니다. 영화관에서는 영화를 상영을 하고, 그래서 영화관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표를 사가지고 갖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20번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자한테 20번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이 듣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영화라고 하는 단어와 그다음에 표라고 하는 핵심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냐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뭐냐고 하면은 영화하고 표가 나오고 자리가 나옵니다. 자, 요것이 이번 듣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 영화, 표, 자리만 저기 해가지고는 여기서 해내는 것이 뭐냐면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요 3번이라는 답을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듣기를 하고 답을 골라낼 때에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은,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러한 답을 중에서 먼저 본인이 이 단어가 어떤 장소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은행은 돈하고 관련되는 곳, 공항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입국 출국을 할 때 사용되는 이런 장소, 도서관은 책을 빌리고 책을 읽는 장소, 이거를 본인들이 먼저 다 어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영화하고 표가 나오고 자리라고 하는 거 들리면은, 이것이 들리면은 아, 이거는 바로 영화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누구를 물어보는 그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남자와 또 여자가 또 같이 나와서 여자가 물어봅니다. 저분은 지금 누구예요라고 물어봅니다. 누구예요? 자,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분은 제 어머니고 저분은 제 어머니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구예요? 물어봤습니다.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는 영어로 who.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은 내 아버지고 저분은 제 어머니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답에서는 이 누구하고 무슨,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단어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고 물어봅니다. 자, 친구?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인데 이게 친구는 아니겠죠. 또 하나는 옆에 이웃 사람, 옆에 사는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 같은 식구이죠. 그럼 이웃도 아니겠죠.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부모, 친척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부모라는 단어밖에 안 나오는데 그 부모는 여러분들 이것도 한자로 돼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친구도 한자로 돼 있는 단어이죠. 친척도 이것도 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느 정도 레벨이 수준이 올라가면은 그 한자에 대한 뜻을 이해를 하는 것, 물론 직접 한자로 쓸 수는 없지만은 그 한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기 하실 때 누구예요? 저분은 아버지이고 이분은 어머니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서 아버지 부자를 쓰고
어머니는 엄마 모자 어미 모자를 이렇게 써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자로 부모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한자로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한 문장을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나옵니다. 그 책상 뭐예요? 여자가 네, 이 책상 이제 필요 없어요. 남자, 제가 책상이 없는데 주시겠어요? 네,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연습 삼아서 제가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상 뭐예요? 여자가 네, 이 책상 이제 필요 없어요. 남자, 제가 책상이 없는데 주시겠어요? 여자, 네, 드릴게요. 이렇게 답합니다. 자, 여기서 답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남자는 책상을 샀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책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자는 버릴 물건이 많습니다. 네 번째, 여자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없습니다. 또는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떠한 답하고 연결이 되느냐를 잘 들어보시면 찾을 수가 있으십니다. 자, 첫 번째 여자가 그 책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이 책상 이제 필요 없어요라고 합니다. 필요가 나옵니다. 필요 없다라고 나옵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의 반대말은 필요 있다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답은 뭐라고 저기를 할까요? 남자는 책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책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문 중에 남자는 책상을 샀습니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남자는 책상을 샀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즉 여러분들이 들은 것 중에 이 샀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네, 샀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즉 여러분들이 들은 문장은 이 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책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책상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겠죠. 샀습니다는 사다라고 하는 동사가 과거형으로 돼서 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샀다가 요 다가 읍니다가 붙어서 샀습니다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샀습니다가 틀리고, 또 하나는 버린 물건이 많습니다. 버릴 물건이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물건이 많은지 적은지 버릴 것인지 여기는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서 정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자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할 일이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읽어드린 쪽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남자가 먼저 물어봤잖아. 이 책상 뭐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 책상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여자는 쓸 저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한테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자, 주시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주다라고 하는 동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주시다로 또 바뀝니다. 자, 주시다. 이때 시는 한국어에서 존경어에 되어 있는 어미입니다. 주시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시다가 다가 어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바뀌냐면은 주시겠어요라고
의사를 물어봅니다. 뜻을 물어봅니다. 아, 그래서 주시겠어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겠어요의 기본형은 주다입니다. 주다가 존칭적으로 바꿔서 주시다가 됐고, 다시 주시다가 의문문으로 바뀔 때 뭐뭐 하겠어요? 주시겠어요? 드시겠어요? 먹겠어요? 놀겠어요? 와 같이 물어보는 의문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렸던 쪽에는 뭐냐라고 하면은 좀 책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한테 책상을 좀 주시겠어요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일찍이 고향에 귀향하는 사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친척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후 시간에는 일찍이 퇴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명절이 있을 때 가족을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 또 부모님 건강도 같이 챙겨드리는 이러한 좋은 시간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